검찰이 이른바 정윤의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오늘부터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건이 진짜인지 또 어떻게 유출됐는지 두 갈래로 나눠서 수사가 진행되는데 단일 고소 사건은 이례적으로 특별수사부까지 동원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승현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수사가 이제 두 곳으로 분산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실인지 그리고 유출은 어떻게 해서 된 건지 먼저 이 사실 여부, 이 형사부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형사일부는 청와대 비서관들이 세계일보 기자들을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문서의 내용이 진짜인지 그 진위 여부를 판가름하는 게 수사의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서 고소인 조사부터 진행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고소인들인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 8명이 우선 조사 대상입니다. 이 수사에 적극적인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조사는 이번 주 안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검찰은 그 이후에 피고소인인 세계일보 기자들과 문건 작성과 보고 시점 당시 보고라인에 있었던 홍경식 민정수석 그리고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문건에 이른바 비선 실세로 등장하는 정윤회 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네, 유출 경위는 특별수사부가 맞는데 고소 사건에 특별수사부가 참여한다는 게 참 이례적입니다. 이곳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특수위부에서는 문서 유출 경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 고소인인 청와대 측은 문서를 유출한 사람이자 작성자로 지목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일했던 박모 경정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 경정이 청와대를 떠나 다시 경찰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 관련 문건을 대량으로 유출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박 경정에 대한 소환 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박 경정 역시 검찰 수사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취재진을 통해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강제 소환보다는 소환 통보 이후에 자발적으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 경정이 청와대 근무 당시 제3의 인물이 컴퓨터 안에 있는 파일을 복사해서 유출했다는 의혹, 그리고 박 경정이 보관용으로 가져온 파일을 또 다른 인물이 복사해서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 문건에 등장하는 정윤회 씨와 당시 문건 보고라인에 있었던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 언론을 통해 장외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인 진실이 어디까지 파헤쳐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이승현입니다.